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현입니다. 오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시대의 사물지능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물지능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에코브리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플랫폼이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었고 실제 그런 공공이라든지 지자체 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 추진 프로세스를 갖고 가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런 사물지능 플랫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물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하고 빅데이터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아마 오늘 오전부터 해서 계속 여러 번 계속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최근에 그린 뉴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많은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실제 세계를 저희가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IoT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체계적으로 쌓아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 분야에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또한 같이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즘에는 강조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AIoT, 즉 사물지능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지능성을 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연결성, 네트워크 쪽을 더 강화를 하며 엣지 컴퓨팅 개념과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로 융합돼서 초융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oT 서비스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확장성과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등 데이터 연결성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공공 프로젝트도 많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클라우드, 여러 가지 클라우드 그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제조,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다양한 분야의 각각 개별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솔루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그런 개념은 이런 것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이 되려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플랫폼이 AIoT 플랫폼이 에코브리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에코브리오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에코브리오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런 모듈들을 좀 이미지 도식화시켜서 설명드리는 그런 개념이고요. 하드웨어 쪽 부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와 그리고 이런 센서 수집된 데이터와 연동이 돼서 실행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모듈, 뭐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라든지 환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동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석하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사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공공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과금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과거의 어떤 조달 시스템을 대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좀 손쉽게 관리하고 구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도 준비했고 저희 플랫폼 안에 이런 사스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AIoT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그런 커넥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표준 그런 프로토콜을 같이 준수를 해야 되겠죠. MQTT라든지 모드보스 같은 그런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저희 통합 플랫폼으로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은 저희 빅데이터 엔진과 AI 엔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고객들이 원하시는 그런 리포트라든지 대시보드, 시각화 자료들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종 엔드 유저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화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이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관리, 사용자 관리, 그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이런 인스턴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리 모듈과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이 특정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알람으로 자동으로 경고를 해준다든지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에 물려서 관리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에코브리오라는 그런 플랫폼을 최근에 런칭을 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부분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마 그런 측정기, 센서 쪽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AIoT 그 프로젝트 중에 공공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환경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쪽의 그런 다양한 센서들,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VOC 같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센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인증을 받은 1등급 그런 장치들을 같이 해서 측정기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이라든지 화재 쪽 분야도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장비라든지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동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모듈별로도 개발을 해서 실제 엣지 컴퓨팅 모듈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키오스크라든지 사이니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니지를 하나의 어떤 표출뿐만이 아니라 사이니지에다가 저희가 엣지 컴퓨팅 모듈을 부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물지능 인터넷의 컬렉터와 표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도 지금 개발을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테스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거 클라우드 인프라로 올라갔을 때는 온프레미스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와 그리고 향후의 확장성, 시스템 확장성을 좀 더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리 모듈과 콘솔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웹 기반으로 해서 편하게 포탈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공공 성격에 맞게 저희가 그 G 클라우드 인증받은 플랫폼 에다가 위에다 처음으로 저희가 올려가지고 저희 시스템들을 같이 구동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자의 웹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니지라든지 모바일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접속을 해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그 IoT 플랫폼들이 많은데 저희가 개발한 에코브리오라는 플랫폼이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센서, 하드웨어 디바이스부터 최종적으로 사용자 단에 있는 그런 서비스 모듈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엔드투엔드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그리고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서비스에 맞게 원하시는 그 센서를 저희가 수배를 해서 같이 저희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확장 가능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모든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기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구축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발을 전체 플랫폼을 패키징을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다양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스마트 공장 쪽에서 각각의 그 개별 솔루션들을 이미 구축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자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전체 오픈 플랫폼으로 패키징하게 된 계기가 올해 진행한 그런 그 클라우드 플래그십 과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댐 사업의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표준 인증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GS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터넷 보안성 평가라든지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에서 보안성 평가라든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필요하시는 인증들은 모두 다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저 구성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 곳에 취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있고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향후 확장성과 운영 관리 편리성을 위해서 MSA 기반으로 저희가 모듈화 구성해서 개발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보여드렸던 구성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한 예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에서 AIoT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뭐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IoT, 실내 공기질 관리 이런 쪽의 서비스들이 공공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아주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환기청정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열 교환기들과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실내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 에코브리오 플랫폼의 개별 모듈을 활용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기존에 과거에 한 6개월 이상 걸리던 것들을 한 2개월 정도로 축소시키는 최근에 많이 저희가 지자체 쪽에 미팅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진행했던 적용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도입 분야는 사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쓰일 수 있는 아마 대부분의 어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최근에 뭐 스마트 그린 어떤 그런 학교, 이런 교육 시설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단지 그 미세먼지 IoT 지원 사업 스마트 그린 단지, 산업단지 쪽에서 좀 쓰고 계신데요. 이런 쪽은 다양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실내 공기질 해서 안전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 AIoT 플랫폼을 해서 자동 측정, 모니터링, 운영, 관제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입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해서 최근에 지자체들에서 많이 정부에다가 제안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스마트 그린시티의 운영에 있어서도 AIoT 플랫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 홈에서도 각각 시민들이 쓰고 있는 어떤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분야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공공 서비스 쪽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런 통합 관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행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다양한 IoT 디바이스,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서 보시면 약간 사이니지에 요즘에는 그런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생각보다는 꽤 많이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스마트 사이니지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사이니지에도 저희가 그 관리하는 플랫폼들을 표출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공의 정보로서 이런 환경 정보라든지 IoT 정보들을 실제 생활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최근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에도 같이 다양한 어떤 그 IoT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연동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더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지자체와 같이 스마트 그린 시티를 같이 제안서도 같이 쓰고 있고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존에 우리는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하고 같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하고 연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엘사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공조 시스템 연동해서 진행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연구소 쪽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 환경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공조 시스템, 대기업에서 운영하시는 공조 시스템 연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실내 공기와 어떤 미세먼지 전체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청정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요즘에 많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와 어떤 에너지, 아무리 이거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청정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또 낭비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세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IoT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물지능 인터넷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각 스텝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좀 약간은 너무 뻔한 슬라이드라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고 예산에 맞는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이 사물지능 인터넷 프로젝트를 좀 너무 크게 잡으시면 사실 중간에서 좀 많이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산, 그러니까 갖고 계신 예산에서 하고 싶은 목표들을 단계별로, 뭐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서비스 구조를 좀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초창기에 이런 IoT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게 각 구조가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발을 하실 때는 그 아키텍처 전체가 다시 바뀌거나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MSA 아키텍처에 기반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구축을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도 있고요. 적당한 통신의 네트워크 방식도 추천해 줄 수 있고 내부망에 설치해야 될지 외부망에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축 후에 운영 및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 유지보수 분야도 확실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에코브리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쉽게 이지고잉해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음 스텝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그런 스타일의 슬라이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 쪽의 RFP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먼저 이렇게 목표 설립하고 어떻게 전략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목표와 어떤 KPI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들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특정 지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화 시키고 데이터가 나와서 최종 액션까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많이 설립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안전관리 분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측정, 알림, 대응, 분석이라는 각각의 큰 목표 아래 어떤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 기관에서 좀 많은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에 맞게 이런 목표와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아까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되게 그 프로젝트 실패할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구조를 디바이스 단과 그 최종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쓸 것인지, 그리고 관리 대상에 있는 그 IoT 센서들은 어디 쪽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은 가장 큰 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토탈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스템, 서비스 구조를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정말 이 센서가 정확도가 있는 센서인가,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이 있는 센서인지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면 이 네트워크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데이터를 한 번 더 취합을 했다가 중앙으로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데이터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엣지 환경에서 플랫폼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망, 외부망이라든지, 그리고 그 망 연동에서 좀 일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안정성이라든지 엔클라우드 기반 이런 쪽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에 내년에 또 추가되는 자산들과 내년에 추가되는 사용자와 내년에 추가되는 어떤 그 서비스 대상 범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과거의 것들을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좀 효율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손쉽게 그냥 추가 구매만 가능하시면 월 단위로 원하시는 그 스펙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택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분야가 안전 분야도 많이 다르고요. 환경 분야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지능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제 서비스 예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돼서 뭐 하나의 통합적인 그 관제 시스템으로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구축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 그 기존에 있는 다양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지를 통해서도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그 실내 공기질의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지수를 역환산을 해서 활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끔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향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편하시려면 이런 좀 단위 모듈로 돼 있는 MSA 아키텍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험이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는 개념이실 것 같고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 쪽 분야의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에코브리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저희가 플랫폼 제공, 그리고 사스 기반의 플랫폼 운영, 향후 플랫폼 관리와 유지 보수까지 저희를 불러주시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가이드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